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강화도 조약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청나라와 계속해서 이렇게 조약을 맺은 그런 내용이죠. 일단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인데 맞죠? 흥선대원군이 쫓겨난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바로 민씨 세력에 의해서 하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흐름으로 쫙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 조약의 내용들,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36강 바로 개항과 각국의 조약 체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처음으로 문호 개방을 한 곳인데 그걸 참 첫 단추를 잘 꼈어야 되는데 일본하고 제일 처음 개항을 했는데 너무 호구같이 제대로 개항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손해를 보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라는 게 문제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흐름을 쭉쭉 파악을 할 때 일단 큰 사건만 한번 쫙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209페이지 36강입니다. 여러분, 신강하게 하는 건 고급 2주 패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거기 209페이지 보시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친다면 일단 외교 라인이 바뀌게 된 건 흥선대원군이 내려왔기 때문이죠. 왕에서 내려왔다. 그 직책에서 내려왔다. 하야. 자, 흥선대원군이 말 그대로 쫓겨난 겁니다. 누구한테? 민씨 세력한테. 이게 고종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던 이제 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황후가 뒤에서 조작한 것이죠. 약간 고종은 약간 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좀 휘둘리다가 이제 부인한테 휘둘리고.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이 쫓겨나게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은 이제 최익현의 유생들의 상소문 때문이었죠. 서원도 철폐하지, 호포제에다가 흥선대원군의 뭐 이런 경복궁 중건 때문에 당백전 발행, 뭐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비판하면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고종이 다 자랐어요. 고종의 나이가 이제 왕이 이어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흥선대원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직접 정치하게 된다. 고종의 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씨 일가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이때 당시 명성황후가 민씨거든요. 민자영인데 이 주변에 민씨 주변의 그런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정권을 다 잡아버렸다. 다시 세도 정치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엄청나게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죠. 좀 외교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때 정말 외교를 잘할 수 있는 똑똑한 외교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흥선대원이 하야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 민씨 일가들은 이런 개항에 반대하지 않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 흥선대원이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이제 통상 개화론, 개화를 해야 된다, 개항을 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 점점 나타나고 있었고, 그때 당시 개화파였던 뭐 오경서, 박규수,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부산에 운유호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일본의 운유호가 와서 시비를 걸게 돼요. 이제 이게 다 서양 애들이 하는 짓이 다 비슷해. 그전에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빌미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병인 박해를 빌미로 병인 양요로 쳐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뭔가 쳐들어올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일본은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운유호가 우리나라 부산 쪽에 막 왔어요. 야, 너네 이제 그만 가, 막 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그만 더 이상 오면 우리가 발사하겠다. 또 왔어. 발사를 했어. 너네가 먼저 쐈지? 대폭격을 하게 돼요. 부산 완전 초토화됐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대포의 세기나 뭐 군사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 완전 털털 털렸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막 시비를 건 다음에 그쪽에서 먼저 치면 너가 먼저 친 거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운유호 사건 때문에 이것을 핑계로 일본이 이제 우리랑 조약을 맺자. 우리 운유호 사건 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조약을 맺으니까 불평등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운유호 사건, 일본이 이제 부산으로 침투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이제 침투. 구실은 어떤 식으로, 그럼 니네 부산에서 뭐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구실이 뭐였냐면, 이제 해안 탐구한다. 막 이런 식의 구실로 이제, 해안 탐구를 왜 우리나라 주변에 해안 탐구를 왜 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같은 해안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하려고 그런 건데, 니네가 먼저 총 쏴가지고 우리도 노래서 쐈잖아. 막 이런 분위기로 지금, 구실을 만든 거죠. 자, 운요 사건 다음으로 이제 이것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강화도로 와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요 사건이 강화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운요 사건은 2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부산에 침투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어진 게 맞죠? 자, 강화도 조약은 심플하게 이제 얘기한다면 최초에 우리가 처음으로 서양과 이런 외교적으로 근대적인 조약을 맺은 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and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죠. 근대적인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고 우리 이렇게 외교하고 이렇게 문호를 뭐 개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은 건데 왜 불평등이냐?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딱 체크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맞지 않아. 우리 이렇게 조약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외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인 게 문제라는 거죠. 왜 불평등이냐? 위험한 겁니다. 해안 측량권. 얘네가 우리나라 해안을 왜 측량합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식민지화 하려는 큰 그림 그리고 있었다. 해안 측량권, 그리고 치외법권. 치외법권 나오면 무조건 불평등이에요. 치외법권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부산이나 뭐 강화도나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나라 재판을 받아야 되죠? 우리나라 본토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일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본 사람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 상인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잘못한 뭐 불공정 거래를 하던 범죄를 저지르던 그거를 일본 사람한테 재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거 이걸 왜 쌓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근대적으로 조약을 맺을 때 제대로 조약을 못 맺었다라는 겁니다. 강화도 조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민지의 기반을 삼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그러한 조약 내용이기 때문에 꼭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일단 제1관을 보시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왠지 기분 좋게 만들어줘. 일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왠지 좋게 밑밥을 깔아놓죠. 하지만 그것도 자주국에 동그라미 해놓고 청해 내정 간섭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이제 실제 이유라는 거죠. 청해 내정 간섭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4관을 보면 조선은 부산 초량은 일본 공관이 있어서 담양과 양국 인민이 통상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부산 쪽에서 계속 이제 무역사무를 시행을 하고 이제 일본 공관을 만든다는 소리고요. 제5관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도, 오도, 연해 가운데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를 개항한다. 뭐 4관, 5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7관 별표. 조선국 연해와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서 매우 위험하다. 뭐가 위험해? 우리가 위험해? 본인들이 위험해?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그러니까 암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부딪힐 것 같으니까 너네 해안을 좀 측량해야겠어. 핑계 너무 잘 잡았어, 그쵸? 뭐 위험해? 우리가 위험하지. 니네가 우리 해안 측량을 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지죠. 어쨌든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 자유로이 해안 측량. 이거 위험합니다. 얘네들이 자유로이 해안만 측량했겠어요? 측량하면서 많은 이제 이런 정말 그런 자원이라던가 어류 자원이라던가 물고기도 많이 저기 가져갔어요. 그냥 해안 측량하면서 물고기도 이렇게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많은 뭐 지하자원도 막 여기 지하자원 뭐 있는지 다 파악하고 어쨌든 자유로이 해안 측량 허가는 위험한 거였죠. 우리에게 불평등한 조약. 7관 별표 불평등. 그 다음에 제10관도 불평등 조약 내용입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었거나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왜 일본국 간원이 심판해? 이거 누가 봐도 불평등하고 말도 안 되는 건 이걸 왜 사인했을까요? 어쨌든 7관 10관은 불평등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이 근대적 조약임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불평등 조약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지문들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 2개 7관 10관 별표해놓고 불평등 조약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맺고 우리가 미국과도 맺게 됩니다. 미국과 맺는 것은 조미
이제 조선과 미국과의 수통상조약. 이제 서양과는 최초로 이제 미국이랑 맺게 되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조약을 맺기 전에 우리나라에 좀 약간 외교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큰 어떤 사건이냐면 황준생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걸 김홍집이 가져오게 되는데 조선 책략은 뭐냐면 러시아가 점점점 강화하고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이 러시아를 막는 방법은 중국이랑 손을 잡고 일본과 또 손을 잡고 미국과 이렇게 미국과 외교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선 책략은 시험에 교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선 책략 내용을 좀 아까처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려는 거는 이제 청나라가 자기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거죠. 이제 청나라는 러시아랑 약간 견제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 황춘생의 조선책략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이리 같은 진나라처럼 정벌의 힘을 쓴 지 300여 년, 막 이렇게 러시아가 커졌다. 그래서 지금 조선이 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 막는 책략은 중국과 친하고 친중국, 그리고 일본과 맺고 이제 결일본, 미국과 또 연결, 이런 식으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된다. 이거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하고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미국과 이제 외교를 하게 된 거. 그래서 조선 책략의 영향을 받은 게 맞다, 중요하다. 그리고 연도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강화도 조약이 1876년입니다. 그리고 황춘생의 조선 책략이 1880년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조미수 통상조약이 바로 이모군란하고 같은 해입니다. 1882, 1882년. 그래서 이때의 분위기가 이제 막 개화를 정신없이 추진하면서 99년들 잘 못 챙기고 있는. 그럼 우리나라도 격동에 막 정신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조미수 통상조약도 역시나 불평등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불평등이냐면 최혜국 대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혜국 대우는 우리랑 조선이랑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외국이랑 조약을 맺을 때 우리보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 내용보다 더 좋게 해줘. 최혜국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 뭐 미국이 뭐 아무튼 뭔가 억울한 거죠. 우리는 억울한 입장으로 최혜국의 대우를 왜 해줘야 돼? 뭐 이런 해야 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이고, 역시나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래서 역시 이 불평등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치외법권 여기 나왔던. 여러분, 이 치외법권은 언제까지 이어진 줄 알아요? 소파협정까지 이어져요. 예전에 미선 이호순이 장갑차 사건 있죠? 그때 그 장갑차 운전했던 사람 누구한테 재판받았어요? 미국한테 재판받았어요. 무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치외법권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 불평등 조약이다. 그럼 이러한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은 결과 우리가 이제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미국에 약간 좀 사절단으로 미국의 그런 우수한 문물을 이렇게 파악하는 사절단으로 보빙사를 파견하고, 우와, 깜짝 놀랐죠. 이렇게 우수한 뭐 기술이 막 이러면서 이제 보빙사를 파견하게 됐다라는 거. 보빙. 왠지 미국에 보낸 것 같지, 영어 같지 않습니까?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했다라는 거 여기서 또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견제를 해야지. 미국과도 이렇게 조약을 맺고 여기서 외교하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그럼 우리도 맺어야지. 그러면서 청나라랑도 맺게 됩니다. 조선과 청나라 더 세게 맺어요. 상민들이 조선과 청나라 상민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진출하게 해줘라 이거예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런 외교, 이 교류의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청상민이 내륙 안으로 들어가서 무역하게 해줘라 라는 그런 내용의
어차피 우리는 중국하고 워낙 그런 외교 문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경제적인 문서다, 경제적인 조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청해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청해 내정 간섭. 그리고 우리나라 상업이 엄청나게 타격을 med게 되죠. 우리나라의 물건보다 청나라의 우수한 물건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거를 내륙까지 들어와서 팔아. 그전에는 이렇게 있으면 뭐 부산이라던가 인천이라던가 그 개항장에서만 팔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천 가면 차이나타운 있는 그 자리에서만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륙까지 들어가서 팔아. 진출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 만약에 집신 장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집신만 신고 있었는데 청나라에 막 비단신을 되게 싸게 판다던가 청나라에 막 우수한 신발들이 막 들어오면 집신 장사 다 망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조선의 일부 영세 상인들은 쫄딱 망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조선의 경제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외국 상인의 이뿐만이 아니라 이거 이후로 외국 상인의 이런 내륙까지 직접 들어가가지고 통상하는 거. 그것을 허용한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장사하게 해줬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직거래를 하게 한다는 것도 위험한 거고, 원래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팔려면 세금이라는 거, 관세라는 거를 매겨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통제 아래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자국 내 산업을 이렇게 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접 청나라 물건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교재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선 책략은 보여드렸고, 조미소 통상조약이랑 조청 상면 수륙무역장정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뭐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이어서 이제 프랑스랑도 맺게 되고 청나라랑도 이렇게 맺게 되는데, 자, 조미소 통상조약이 왜 불평등한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제4조 보시면 미국 인민이 상선이나 해안에서 조선국 인민의 생명에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 생명에 손해를 준다는 건 살인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한테 넘겨서 미국 법률로 체포해? 아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률이야. 그쵸? 누가 봐도 불평등이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두 수출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불한다. 이런 관세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부분. 4조가 불평등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조천 상면 수륙 무역장정 봅시다. 자, 조선상인은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을 하고 청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의 상점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지 행상을 허가하지 않는다. 두 나라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서 할 때는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내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지 통상권을 허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청나라의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자, 그리고 이게 211조까지 내용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화파와 척사파들의 이런 싸움, 그리고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이런 식으로 근현대사의 그런 사건들을 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때랑 거의 비슷하게 겹치는데, 여기는 이제 외교만 정리한, 외교적인 조약만 정리한 거고, 다음 시간은 이때 있었던 우리나라 국내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겠고요. 자, 열공하시고요. 와주신 분들 좋아요와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안녕!